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7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씨 일가를 경쟁적으로 보도해 온 언론을 비판하면서 한 발언인데 굉장히 문제가 되죠. 마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언론 자유를 통제해도 된다라는 발상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월 25일 밤 10시에 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언론의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 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 자, 그래서 징벌적 배상 제도가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죠.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그 행위가 굉장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형벌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이러한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글쎄요, 이런 제도를 언론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엄청난 환경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굉장한 소비자의 위해를 초래한다든가 이런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이러한 제품을 기업이 알고서도 아주 부도덕하게 계속 생산 그리고 판매해 왔다라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록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뿐만 아니라 아주 폐륜적인 악행을 아주 여러 사람에게 저지른 이러한 사람에게 아주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케이스는 봤어도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글쎄요, 언론사를 향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 채널 운영자인 김어준 씨는 조국 사태가 진행되면서 마치 언론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조국 일가를 아주 마녀 사냥하듯이 못살게 군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죠. 네, 그런데 사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가짜뉴스를 더 많이 만들어낸 곳은 이 조국을 비판하는 아니면 조국의 어떤 여러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한 이러한 기존 언론사가 아니라 지금 이런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이러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 씨의 TBS 뉴스 공장, 그리고 유시민 씨의 알릴레오. 그러니까 이런 좌파적 성향의 채널에서 훨씬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오보 케이스 한겨레 신문 빼놓을 수 없죠. 한겨레 신문은 이 조국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는데 아주 제대로 된 오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라는 이러한 기사를 그것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오보죠. 그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사 진상조사단 그리고 검찰 수사단 그 어떤 누구도 윤중천 씨의 입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 윤석열이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했고 또 객관적인 수사
과정에서 뭐 윤중천의 다이어리라든가 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휴대폰 전화번호부라든가 이런 객관적으로 드러난 물 중에서 윤석열이라는 이 단서 어떤 곳에서도 나온 적 없는데 마치 정말 수차례 접대라도 받은 것처럼 이런 단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오보죠. 그래 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이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오보를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한겨레 신문 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이런 채널들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언론입니까? 오히려 이런 언론들이 언론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럽죠. 이런 채널들이 훨씬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가 이 정도로 그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저는 이번만큼은 참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이번만큼 이렇게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특종 경쟁을 하듯이 정말 단독 보도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오보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언론들이 보도를 통해서 제기한 의혹들이 지금 보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씨 딸 조민 씨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 1저자 문제라든가 또 허위 인턴 경력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뿐만 아니라 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이 언론사들이 보도를 통해서 제기했던 모든 의혹들이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언론이 해야 될 정확한 문제 제기를 이번만큼은 제대로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씨나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뭔가 언론의 모든 문제 제기가 자기 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 편을 굉장히 흔드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전부 잘못되었다. 언론들 가만두지 않겠어. 언론들 뭔가 언론 자유를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원순 씨의 이런 언론관에 대해서 많은 언론학자들 그리고 법학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황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 이 언론 자유에 대한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한 말 같다. 무지의 소치다. 자유주의 언론과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철학을 전제로 한다. 즉,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부가 아닌 시민이 하는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것은 모든 자유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언론 철학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꾸 문제가 있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죠? 그 언론의 보도가 틀렸다 아니면 맞다라는 것을 정부가 판단해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겠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뉴스가 쏟아지는 이 언론 시장에서 이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 이런 것은 다른 얼마든지 민사상의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을 뭔가 이렇게 박원순 식으로 누군가 어떤 기관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겠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발상은 매우 독재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시장이 말하는 자격을 누가 정하나? 권력이 정하는 것인가? 네, 저도 똑같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발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교수는 박 시장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언론 개혁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다. 말 잘 듣는 언론은 계속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통제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언론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밑바탕엔 국민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따른다라는 엘리트적 인식이 깔려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박 시장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옥죄려 하지 말고 언론 시장의 제도를 개선해 언론이 정론이라는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모든 매체에도 보장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장영수 교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으로 외면하거나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 건 언론에 대한 정치적 외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말 자체로 책임을 묻긴 어렵겠지만 박 시장이 만일 이런 말을 실현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언론 자유 침해로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사실은 개혁이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목소리죠. 우리를 괴롭히는 저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어. 또는 우리를 비판하는 저 언론사들, 저들의 언론 자유는 다 뺏어버려야 돼. 이런 내심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